혹시 요즘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자다가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손발이 저리고 시린 느낌이 자주 듭니다. 눈 밑이 자꾸 떨립니다. 밤에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들기가 힘듭니다. 이 증상들로 병원에 가시면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래요. 혈액순환제 드셔보세요. 마그네슘도 한번 먹어보세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빠짐없이요. 그런데도 증상은 그대로입니다. 마그네슘이 가짜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하신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 시간입니다.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서 같은 마그네슘이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같은 마그네슘으로 단 2주 만에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돈을 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드시는 방식만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둘째,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신호. 셋째, 마그네슘을 빼앗아가는 5가지 도둑. 넷째, 마그네슘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복용 시간. 다섯째, 어떤 형태의 마그네슘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 5가지를 아시면 지금까지 왜 효과가 없었는지 정확히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내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뵈면서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눈 밑이 떨려요. 밤마다 다리가 뭉쳐요. 손끝이 자꾸 저려요.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께 저는 항상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마그네슘 드시고 계세요? 놀랍게도 10분 중 8분은 이미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전혀 못 느끼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언제 드세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침에 밥 먹고 다른 영양제랑 같이 먹어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마그네슘은 타이밍이 약의 힘을 결정합니다.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걸 모르고 드십니다. 그래서 매일 드셔도 효과를 못 느끼시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3년 전에 처음 오신 박순애 씨, 당시 62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첫 진료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3년 동안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잤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버려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면 남편이 깜짝 놀라서 깨고요. 그러면 1시간은 잠을 못 자요. 손발도 항상 저리고 차가웠습니다. 겨울에는 특히 심해서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자도 발이 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피곤했습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보셨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래요. 마그네슘 드셔보세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에 다른 영양제들과 함께요. 1년을 드셨는데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2년을 드셨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증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제품도 여러 번 바꿔보셨습니다. 비싼 것도 드셔보시고 해외 직구도 해보시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도 드셨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박순애 씨는 포기하셨습니다. 마그네슘은 나한테 안 맞나 보다. 그냥 나이 들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박순애 씨께 물었습니다. 마그네슘 언제 드세요? 아침에요. 아침 식사하고 다른 영양제랑 같이 먹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용 시간을 바꿔보시겠어요? 저녁으로요. 저녁 식사하시고 1, 2시간 뒤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드셔보세요. 박순애 씨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똑같은 마그네슘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마그네슘은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요. 2주 후에 박순애 씨가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다리에 쥐가 안 나요. 2주 동안 한 번도 안 났어요. 3년 동안 매일 밤 깨웠는데 이제 안 깨요. 4주 후에는 손발 저림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8주 후에는 잠도 훨씬 깊이 주무시게 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박순애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마그네슘인데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3년을 헛되이 먹은 거였네요. 이제부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작동 원리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전기로 작동합니다. 이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심장이 뛰는 것도 전기 신호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는 것도 전기 신호입니다. 뇌가 생각하는 것도 전부 전기 신호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기가 제대로 흐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가 흐르려면 전선이 있어야 하잖아요. 마그네슘이 바로 그 전선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선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수축한 다음에 다시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쥐가 나는 원리입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뛰어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리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작은 신경 자극이 조절되지 않으면 눈 밑이 파르르 떨리고 손끝 발끝이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어깨가 항상 올라가 있습니다.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손을 만져보면 차갑고 긴장되어 있습니다. 긴장된 신경, 그리고 굳어있는 근육,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여쭤봅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대부분 고개를 저으십니다.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다가 자꾸 깬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몸이 이완이 안 됩니다.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이완 스위치입니다. 수축된 근육을 다시 풀어주고 흥분된 신경을 다시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스위치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계속 긴장 상태로 있고 신경은 계속 예민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자도 몸이 쉬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수축만 되고 이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갑자기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새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마그네슘 농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손발이 저리고 시립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신경전달 장애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말초신경까지 신호가 제대로 안 갑니다. 그러면 손끝 발끝이 저릿저릿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게 됩니다. 혈액순환제를 드셔도 안 낫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깹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완 스위치가 고장나면 몸이 긴장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러면 잠이 들어도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잠이 안 오고 자도 개운하지 않은 겁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한 건 깊은 잠을 못 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심장도 근육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장 근육도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괜히 가슴이 쿵쾅거리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특히 밤에 누우면 더 심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장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 두근거리신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만성적으로 피로합니다. 마그네슘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ATP라는 에너지 화폐를 만들 때 마그네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같은 일을 해도 더 지치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드십니다. 여섯 번째, 두통이 자주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의 긴장도를 조절합니다. 부족하면 혈관이 수축했다, 확장했다를 불규칙하게 반복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띵하고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긴장성 두통과 관련이 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이 심해지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눈 밑이 떨립니다. 작은 신경 자극이 조절되지 않으면
눈 밑 근육이 자기 마음대로 파르르 떨립니다. 피곤할 때 더 심해지죠. 그게 바로 마그네슘 부족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가끔 떨리다가 부족이 심해지면 하루 종일 떨리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부까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 세포 안에 마그네슘 저장 공간이 넉넉합니다. 먹으면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저장 공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세포가 노화되면서 세포막의 마그네슘 운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건 적어지고 나가는 건 그대로니까 저장량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을 드셔도 젊은 사람보다 저장이 안 됩니다. 쓰는 건 똑같이 쓰는데 저장이 안 되니까 항상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시니어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다리에 쥐가 더 자주 나고 손발 저림이 더 심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매일 드시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셨다면 그건 몸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저장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흡수마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그네슘을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이것 하나 모르시면 전부 소용없습니다. 바로 생활 속에 숨어있는 도둑들입니다. 나는 밥도 잘 먹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기는데 왜 마그네슘이 부족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문제는 먹는 양이 아닙니다. 빠지는 속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채워도 새는 구멍이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일상에는 마그네슘을 빼앗아가는 도둑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도둑들을 하나씩 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둑, 커피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오후에 또 한 잔. 하루에 서너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마그네슘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드시면 마그네슘 손실량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실제로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일수록 다리에 쥐가 더 자주 나고 손발 저림을 더 많이 호소하십니다. 마시는 만큼 버리는 겁니다. 커피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 2잔 이내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을 드실 때는 커피와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도둑, 술과 탄산음료입니다. 술을 드시면 우리 몸은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이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대량으로 소모됩니다. 특히 자주 드시는 분들은 만성적인 마그네슘 부족 상태가 됩니다. 술 드신 다음 날 유독 다리가 뻣뻣하고 손발이 저린 느낌 드셨던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마그네슘이 빠져나간 증거입니다. 숙취 때문만이 아니라 마그네슘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탄산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들어있는데 이 인산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마그네슘을 드셔도 탄산음료를 자주 드시면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술과 탄산음료, 이것들은 마그네슘을 채우는 게 아니라 마시면서 버리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 도둑,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도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부르죠.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급격하게 소모됩니다. 스트레스는 마그네슘을 태워버립니다. 말 그대로 연료처럼 써버리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유독 눈 밑이 떨리고 잠이 안 오셨던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마그네슘이 바닥난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을 충분히 보충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이 덜 흔들리게 됩니다. 네 번째 도둑, 고혈당과 약물입니다.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갈 때 마그네슘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마그네슘 부족에 특히 취약한 이유입니다. 또 고혈압약 중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 소변을 자주 보시게 되면서 마그네슘 손실이 늘어납니다. 위산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산이 적으면 마그네슘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더 신경 써서 보충하셔야 합니다. 5번째, 도둑, 조리 방식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시금치에 마그네슘이 많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열심히 데쳐서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데치는 순간 마그네슘의 절반 이상이 물에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삶아서 그 물을 버리시면 마그네슘은 거의 다 버리시는 겁니다. 마그네슘을 살리려면 찌거나 볶는 조리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국물까지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찌개나 국에 넣어 드시면 국물에 녹아나온 마그네슘까지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도둑을 말씀드렸습니다. 커피, 술과 탄산, 스트레스, 고혈당과 약물, 조리 방식. 혹시 해당되시는 거 있으셨나요?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 드시는 마그네슘이 새고 있는 겁니다. 도둑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언제 먹느냐입니다. 마그네슘은 저녁 영양소입니다. 이 말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아침에 드시잖아요. 아침 먹고 다른 영양제랑 같이 한 줌 드시는 분들. 그게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낮과 밤이 다릅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긴장하고 움직이고 일하는 모드입니다. 이때는 몸이 흡수보다 소모에 집중합니다. 에너지를 쓰는데 바쁘니까 영양소를 저장할 여유가 없습니다.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완하고 쉬고 회복하는 모드입니다. 이때 몸이 영양소를 흡수하고 저장합니다.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간입니다. 낮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흡수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배출됩니다. 비싼 마그네슘을 드시고도 대부분 화장실로 보내시는 겁니다. 반면 밤에 드시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몸이 마그네슘을 적극적으로 흡수합니다. 세포가 문을 활짝 열고 마그네슘을 받아들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낮에 먹을 때보다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 시간대는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죠. 그런데 멜라토닌은 수면만 돕는 게 아닙니다.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더 활짝 열어줍니다. 이때 부교감 신경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 모드로 들어갑니다. 마그네슘은 이완을 돕는 영양소잖아요. 몸이 이완 모드일 때 먹어야 제대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타이밍이 맞아야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공복에 먹어야 할까요? 식후에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식후 1-2시간입니다. 완전히 공복에 드시면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화 마그네슘은 공복에 드시면 속쓰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식사하시고 1-2시간 뒤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마그네슘이 들어오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서 흡수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내일은 저녁에. 이렇게 들쭉날쭉 드시면 몸이 리듬을 못 만듭니다. 꾸준히 같은 시간에. 이게 흡수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직전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마그네슘은 장운동을 촉진합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한밤중에 화장실 가시느라 잠을 깨실 수 있습니다. 자기 2시간 전까지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셔야 흡수가 됩니다. 저녁 식후 1-2시간 뒤가 최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고 자기 2시간 전까지는 마치십시오. 이것만 지키셔도 지금 드시는 마그네슘의 효과가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드시는 마그네슘, 어떤 형태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마그네슘이라고 다 같은 마그네슘이 아닙니다. 형태에 따라 흡수율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그네슘은 크게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산화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시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흡수율이 고작 3에서 4%밖에 안 됩니다. 드신 마그네슘의 96%가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보충 목적보다는 변비 개선 용도로 더 많이 쓰입니다. 장을 자극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위장이 약하신 시니어분들은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설사나 복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산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부족 해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트레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것은 구연산과 결합된 형태입니다. 흡수율이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산화 마그네슘보다 10배 이상 높은 거죠. 특히 나이가 드시면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위산이 적으면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시트레이트는 위산이 적어도 비교적 잘 흡수됩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께 적합한 형태입니다. 변 완화 효과도 어느 정도 있어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께는 일석이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것은 아미노산인 글리신과 결합된 형태입니다. 흡수율이 80% 이상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글리신은 뇌에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흥분된 신경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수면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밤에 드시면 마그네슘의 이완 효과와 글리신의 진정 효과가 함께 작용합니다.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단점은 가격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마다 품질 편차가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을 선호합니다. 흡수율이 높고 신경 안정과 수면 개선 효과까지 있어서 시니어분들께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을 드실 때 비타민 B6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같이 드시면 흡수 효율이 더 올라갑니다. 반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칼슘이나 철분과는 절대 같은 시간에 드시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는 흡수 경로가 비슷해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와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까 커피가 마그네슘 도둑이라고 했죠. 마그네슘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과는 상극이라고 기억해 두십시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너무 낮습니다. 시트레이트는 시니어분들께 적합합니다. 글리시네이트는 흡수율이 가장 높고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6과 함께 드시면 좋고 칼슘, 철분, 카페인과는 2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자, 이제 형태는 정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몇 번 나눠서 먹어야 할까요? 마그네슘. 하루 권장량은 300에서 400mg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나눠서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증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시거나 손발이 저리시거나 잠들기가 어려우신 분들, 이런 증상이 밤에 심하신 분들은 저녁에 한 번만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녁 식후 1-2시간 뒤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300에서 400mg을 한 번에 드십시오. 그러면 자는 동안 마그네슘이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줍니다. 그런데 마그네슘 결핍이 심하시거나 혈당이나 혈압까지 같이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 2번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150에서 200mg, 저녁에 150에서 200mg.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하루 종일 마그네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단, 아침에 드실 때는 커피와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커피 드시기 전에 먼저 드시거나 커피 드시고 2시간 뒤에 드십시오. 저녁에 드실 때는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찬물보다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여러 가지 영양제를 드신다면 마그네슘은 가장 마지막에 드십시오. 마그네슘이 마지막 이완 스위치 역할을 해서 잠들기 전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실천하시면 2주에서 3주 안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무겁던 느낌이 줄어듭니다. 밤에 쥐가 나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2주만 지나면 느끼십니다. 이게 마그네슘 효과구나.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리듬을 만들고 효과가 쌓입니다. 하루 빼먹으셨다고 다음날 2배로 드시면 안 됩니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양제만 드시는 것보다 음식으로도 함께 보충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많은 대표 식품 5가지입니다. 시금치, 아몬드, 두유, 검은 콩, 바나나. 여기에 다크 초콜릿도 있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것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시금치는 데치지 마시고 살짝 볶거나 쪄서 드십시오. 데치면 마그네슘이 물에 빠져나갑니다. 아몬드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소금 안 친 것으로 고르시고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검은 콩은 밥에 넣어서 드시거나 두유로 드시면 편합니다. 바나나는 아침에 반 개만 드셔도 마그네슘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세 이선자 씨는 3년 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셨습니다. 손발도 저리고 차가웠고 잠도 잘 못 주무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그런 거라고만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하루 루틴을 바꾸신 겁니다. 아침에는 두유 한 잔과 바나나 반 개, 점심에는 시금치 반찬과 검은 콩밥, 간식으로는 아몬드 한 줌과 다크 초콜릿 2조각, 저녁에는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이게 이선자 씨의 하루입니다. 커피는 점심 전에만 드시고 하루 2잔을 넘기지 않으십니다. 물도 하루 8잔 이상 충분히 드시고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깊은 호흡으로 신경을 안정시키십니다. 3개월 만에 다리 쥐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손발 저림도 많이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잠을 푹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선자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 대전에 사시는 55세 김정수 씨는 직장 스트레스로 만성 피로와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아침마다 마그네슘을 드셨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복용 시간을 저녁으로 바꾸시고 나서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밤에 깨지 않고 푹 주무신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영숙 씨는 당뇨와 고혈압약을 드시면서 마그네슘 부족이 심하셨습니다.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으로 바꾸시고 저녁 9시에 꼬박꼬박 드시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특히 밤에 가슴 두근거림이 줄어들어서 편히 주무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세 분 모두 특별한 걸 하신 게 아닙니다. 같은 마그네슘을 저녁에 드시기 시작했고 형태를 바꾸셨고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마그네슘은 몸과 마음의 이완 미네랄입니다.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예민한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깊은 잠을 도와줍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녁에 마그네슘 1알, 아침에 바나나 반 개,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의 리듬이 회복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편안한 밤을 되찾아 줄 겁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이완 스위치입니다. 부족하면 근육이 굳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잠이 안 옵니다. 둘째, 마그네슘 부족 신호는 이부까지입니다. 다리 쥐, 손발 저림, 불면, 가슴 두근거림, 만성 피로, 두통, 눈 밑 떨림. 3개 이상이면 부족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마그네슘 도둑 5가지를 조심하십시오. 커피, 술과 탄산, 스트레스, 고혈당과 약물, 조리 방식. 넷째,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셔야 합니다. 밤 9시에서 10시, 저녁 식후 1-2시간이 최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고 자기 2시간 전에는 마치십시오. 다섯째, 형태가 중요합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습니다. 시트레이트나 글리시네이트를 선택하십시오. 특히 수면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글리시네이트가 좋습니다. 여섯째, 비타민 B6과 함께 드시면 좋고 칼슘, 철분, 카페인과는 2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일곱째, 음식으로도 보충하십시오. 시금치, 아몬드, 두유, 검은 콩, 바나나, 다크 초콜릿,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시면 2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같은 마그네슘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주변에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시는 분, 손발이 저려서 힘드신 분,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신 분들께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개운한 아침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